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올해 2022 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생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제 오랜만에 또 찍는 것 같은데요. 적용학습 4강 방홍시어까지 이제 강의를 찍었었고요.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은 일단은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경화여고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이제 고2, 올해 이제 고3이 되었죠. 이제 그 학생들하고 올해 선생님이 수업을 이제 고3 학생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는 이제 그 반 학생들이 이제 정규 수업을 듣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수업 때 놓치는 것들이 있을까봐 혼자 공부할 때 좀 도움되라는 의미에서 강의를 찍어서 영상에 업로드하고 도움받으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도움받을 수 있다면 뭐 선생님은 되게 만족, 그 정도로. 물론 많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게 널리 퍼져서 많이 보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도움받아서 밑에 댓글로 뭐 선생님 도움이 됐어요 뭐 이런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이제 그거에 또 힘입어서 선생님 뭐 이거 돈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뭐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남아서 지금 밤 8시인데 혼자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선생님의 목적은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부디 국어를 좀 더 좋아했으면, 국어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그런 마음 하나거든요. 자, 오늘 우국가라는 작품,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고전시가 읽으며 중요한 포인트 좀 잡아본다 생각하시고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힘이 되는 말 한마디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정성이라는 것은 만물의 처음이요 끝이니 정성됨이 아니라면 만물은 없는 것이다 라는 되게 멋진, 자, 이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신념이 이를 이루어지게 한다라고 중용에 있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무엇인가가 될까 싶은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진로를 위해 노력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주변 사람들이 야, 한다고 되겠니? 라고 한다 할지라도 믿고 가는 거죠.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도 본인을 믿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신뢰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신념이 뭔가 일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으세요. 스스로를 믿으시고 지금 공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마시고 최대한의 정성을 쏟으시면 결국 그러한 정성들이 여러분의 실력을 하나씩 쌓아줄 거라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루아침에 된 건 없거든요. 정성들이 모여서 만물을 이룬 것이라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우국가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고전시가인데요. 우국가 이덕일 씨라는 분이 지은 작품이고요. 사실은 이 작품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방홍시어 공부하면서 약간 그 광해군과 연결되어서 좀 이렇게 정치권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들 속에 내가 뭐 밀려나서 약간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난 잘할 수 있는데, 난 정치 잘 도와드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을 노래하기도 했다라는 뭐 그런 배경 하에서 지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28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해보죠. 일단 우국가는 나라에 대한 충심과 분노를 노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충심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충성스러운 마음은 임금에게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금에게 드리는 충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충언이라고 하는 건 충성스러운 간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 간언한다는 말은 우리가 간언하다, 뭔가 도움이 되는 말을 조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금님에게 임금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올바른 말들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임금에게 드리는 충언 플러스 분노, 임금에게 분노하는 거는 조금 어울리진 않겠죠? 물론 이게 약간의 좀 속상하다 이런 마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분노는 뭐냐면 이 당시에 당쟁 있죠? 당파 싸움, 당쟁을 일삼는 신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 신하들, 그러니까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왕에게 충언을 다하지 않는 이러한 당쟁 일삼는 신하들을 비판하는 이런 얘기들이 담겨있다. 여기는 이제 충언이 담겨있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국가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임금에 대한 이런 충언의 마음과 더불어서
당쟁 일삼는 신하들을 비판하는 이야기? 그럼 또 뭐가 있냐? 결국 어떠한 문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지었냐? 바로 한마디로 붕당 간의 갈등 때문에. 이게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이 우국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걸 선생님이 한번 포인트로 잡아봤어요. 선생님이 그 고3 학생들 강의하면서 요즘에 계속 그 작품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가 이제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4가지 정도. 그러니까 이 작품은 1수, 2에서 27수, 28수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선생님 1수는 뭐가 있나요? 1수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창작 동기. 요게 요 앞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8수 같은 경우에는 요 안에 나라에 대한 걱정을 담고 있는 일종의 우국지정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2에서 27수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서사, 본사, 결사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본사에 뭐가 많냐면 아까 가장 큰 문제가 붕당 간의 갈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붕당 정치 이런 거를 비판한 내용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고요. 더불어서 그러한 붕당 정치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냐면 살짝 일로 빼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안에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일종의 백성들을 착취하는 내용, 그러니까 착취하는 탐관오리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붕당 정치로 인한 일종의 폐해 이런 것들도 논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임금님 제발 잘 좀 다스려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선정에 대한 소망도 담겨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우국지정의 마음이 담겨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가 포인트. 그럼 백성들을 착취하는 건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설명하냐면 한 번쯤은 들어봤겠죠. 가렴주구라는 말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러한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럼 우리 책에는 뭐가 있냐? 사실 요거에 대한 거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수능 같은 데서는 이런 것들이 함께 나올 수도 있겠고 내신 같은 데에도 이런 것들을 살짝 넣어서 문제 출제할 수는 있겠네요. 다음 2번이요. 붕당의 폐해를 비판하고 있다. 위정자들 방금 얘기했죠. 세 번째 선정소망 담겨있다. 방금 얘기했네요. 다음 4번째 우국지정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다. 다 설명했네요. 그럼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공부하라는 얘기죠? 본문 속에 여러분이 지금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연이 있는데 우리 교재 속에는 7개의 연 속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이제 찾아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요거 하나 보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책에 지금 EBS 교재에서 55페이지인 것 같아요. 55페이지 보면 우국가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국가 28수는 하면서 쭉 써있거든요. 자, 광해군이 어지러운 정치를 펴고 있을 당시, 그러니까 어지러운 정치를 폈다는 얘기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쭉쭉쭉쭉쭉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지은 작품이다. 그러니까 고향 한평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얘가 어쨌든 정치권에 지금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묵가에 급제한 인물이었는데 이순신의 막하에 들어가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뭔 얘기냐면 원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문과 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문과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걸로 뭔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과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결국은 무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마땅히 뭔가 하지 못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우국가는 1수는 서사로서 자신의 생애와 작품 창작 동기, 아까 설명했네요. 다음 28수는 결사로서 혼탁한 정치를 바라보는 안타까움,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국지정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설명하는 거고요. 그 사이에는 임금을 향한 근심, 애정, 전란의 체험을 통해 얻은 실제적인 구국의 방안, 구국이란 나라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방안들이 비분관계, 비분관계가 뭐예요? 한마디로 으악 하고 분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작품을 이해해보자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렇다면 본문 한번 넘어가서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본문에서 여러분 기억할 거 요 우국가는 각 수마다 뭐 무슨 가라는 이름이 하나씩 붙어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강의를 다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선생님 의견까지 다 몰아서 강의를 준비한 건데, 대부분 선생님이 다 똑같이 설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슨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외우라고 알려주는 건 아니고,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다. 이걸 보여주게 하는 거니까, 잠시 설명할게요. 자, 첫 번째. 학문을 후려치우고라고 하는 일수. 아까 일수는 창작 동기를 설명한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맞아요. 창작 동기. 앞에 쪽에 이거 나왔잖아요. 창작 동기. 자신의 생애하고요. 그럼 학문을 후려치우고 아따 정말 학문 같은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일종의 문과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과가 되기 위한 노력을 다 때려치우고 반무, 이건 무과겠죠. 이 무과에 대한 뜻을 둔 이 이유는 삼척검 둘러매고 진심보국하려. 이 진심보국이 그러면 이 무과 지원 동기가 되는 거죠. 무과에 왜 지원했어요? 결국은 충성을 다해 나라를. 보세요. 진심으로 보국, 나라를 위해 뭔가 보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국이란 것들은 충성을 다해 은혜에 보답한다. 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눈물겨워 하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정리하면 이룬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정서는 뭐가 있냐라 물어본다면 안타까움이요. 그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까워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일종의 한탄도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자, 노란색이 자꾸 묻어서 선생님 다른 거 바꿔야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안타까움과 한탄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일수는 결국은 핵심어가 이 사자성어 요거 아닐까요? 진심으로 보국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후회스러운 회한의 정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시해보는 거죠. 진심보국과 충심을 다해 은혜에 보답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를 왜 짓게 되느냐. 진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시에 담아보고 싶었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의 창작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 적을 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간단하게 그러한 정서들과 내용만 이해하시니까. 자, 진심으로 뭔가 은혜를 다하고 싶었어요. 자, 3수로 가보죠. 나라에 못 잊을 것은 이밖에 다시 없다. 이 이가 뭐냐라는 거죠. 이 의관문물을 이렇도록 더럽혔는 거. 이 이가 뭐냐면 의관문물이 바로 우리 조선의 제도와 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의 제도와 문물을 더럽힌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혹시 붕당 정치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의 요 붕당을 원수를 못 내가 풀까? 원수래요. 붕당이 원수인가? 그래도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 이 붕당을 원수로 볼 필요가 있을까? 라는 걸 좀 감안한다면 이때 이는 외적이에요. 붕당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임진왜란의 치욕 정도? 이 당시가 이제 이런 시기라서 임진왜란의 치욕에 관한 얘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의관문물 방금 얘기했죠. 조선의 어떤 제도, 그다음에 문물 이런 것들인데 이 조선의 제도와 문물이 이래도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더럽혀진 거에 대한 분노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이 외구에 대한 그러니까 비분관계란 말 들어봤나요? 아까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떤 분노, 비분, 분한 마음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이 아니라 외구요, 그죠? 일종의 분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수를 못내 갚을까 칼만 갈고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칼을 갈고 있는 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뭔가 사자성어 여러분 아시나요? 그 쓸개를 씹어먹는 마음으로 뭔가 원수를 갚고자 이렇게 쓸개를 씹어먹는 그 어떤 쓴맛을 다지면서 내가 반드시 이 원수를 갚고 말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쓸개 담자를 써갖고 들어본 사람 있을 텐데 와신상담이라는 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걸요? 와신상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어울릴 수 있는 말, 뭐 절치부심 이런 거 다 비슷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원수를 갚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수는 이렇게 표현한대요. 보복 원수가라고. 보복 원수가가 뭐예요?
원수에게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뭐 외울 것도 없어요. 이걸 굳이 외워서 뭐 보복 원수가가 뭔 뜻이지 뭐 이런 것들을 외워서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을 거란 얘기죠. 서술형 또 경화역은 서술형 안 난다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삼수 다음에 육수 한번 가보도록 하죠. 어와 서러운 지고, 어와는 그럼 감탄사잖아요. 아 서러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서러운 일이 있나 보죠. 아 서러운 지고, 생각해보니 정말 서럽다. 국가 간 위를 알 리가 없대요. 간 위라고 하는 건 그냥 위기거든요. 근데 국가의 이 위기를 알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왜 국가의 위기를 알 사람이 없는 거지? 국가의 위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럽다는 거야. 아, 포인트는 지금 서럽다는 거 있구나. 3번이나 얘기했으니까 되게 서러워 미칠 것 같아. 왜? 국가의 위기를 모르니까. 그럼 국가의 위기를 알 이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 위정자들이죠, 위정자들. 정확히 얘기하면 참된 위정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위정자들이 없어서 서러 미치겠다. 그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진정으로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일종의 당시 나라를 다스린 사람을 우리가 위정자라고 해요. 이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의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를 알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으면 요렇게 묶어본다면 이 모습이 설명하는 건 국가 위기에 글씨가 이상하네요. 위기요. 아 정말 예쁘게 쓰고 싶은데 국가 위기에 관심이 없는, 즉 무관심한 사람들, 이 무관심한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무나 이 위기, 간위를 알아서 구중천. 구중천은 밑에 뜻을 보니까 하늘을 9방위로 나누어 이르는 말, 여기서는 임금님을 얘기한다. 대놓고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하네요. 임금님에게 사례다, 아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뢰 주세요라고 하는 건 임금님께서 이 일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소망, 그리고 이들이 정신 차리면 좋겠다라는 소망,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나라의 어려움에 대한 것들, 위기에 대한 걸 노래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간위국사과. 간위는 위기니까 이 나라의 어려움, 그다음에 위기, 이런 것들을 노래한 부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니까 14수가 나와 있네요. 14수는 뭔 얘기하냐 한번 볼까요? 이는 저 외다하고 저는 이 외다하니, 외다라는 말 여러분 필수어거든요. 이런 거는 고사성어인데, 고사성어래. 그 고전 어휘 필수어인데, 우리가 고전 어휘는 여러분 약간 영어나 어떤 언어처럼 여러분이 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모르면 해석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외다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잘못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는 저 외다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외다고 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외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잘못됐다고 서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종의 뭐냐면 아까 말했던 그 붕당 간의 갈등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매일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래요. 이 싸움이 뭐예요? 이게 붕당이죠. 붕당 간의 정쟁에 대한 얘기를, 붕당 간의 정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라 펜. 나와라 펜. 펜이 안 나오네요? 나와라 펜. 나왔어요. 선생님 수업하다가 별걸 다 하네요. 자, 어쨌든 매일 하는 일이 이 싸움뿐이로다 했으니까 붕당의 어떤 정쟁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중에 고립무조니까 뭔가 고립된 사람이 있나 보죠. 그 고립된 사람은 님이신가 하노라. 그럼 당연히 임금님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임금님 불쌍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임금인가 하노라에서 엿볼 수 있는 정서는 우리 임금님 어떡하지? 라고 얘기하는 안타까움의 정서가 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4수 같은 경우에는 붕당 정치를 일삼는 이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비판. 그죠? 여기는 임금님에 대한 건 안타까움인 거고요. 이 붕당 간에 대한 것들은
비판의 정서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표시한대요. 상붕당가, 그래서 붕당간, 서로 붕당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상붕당가, 붕당 정치에 대한 안타까움, 여기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순 여기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넘어가죠. 자,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을 말려주소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뭐뭐와 소서란 얘기는 뭐뭐에 주세요란 얘기니까. 자, 말리소서, 말리소서, 3번 나왔죠? 그럼 결국은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뭘 말려달라고 하는 거죠? 붕당에 대한 걸 말려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을 말리소서. 이거 본 것 같은데, 이거. A, B, A. 먹고 싶어, 피자가 먹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들. 자, 지공무사라는 건 밑에 뜻 나와 있는데,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공정하게 정도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말려주세요, 말려주세요. 뭘요? 붕당 정치를요. 진실로 말리고 말리시면 탕탕평평하리이다. 탕탕평평은 밑에 보니까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다고 돼 있으니까, 모두가 다 공평해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요 16수에서 말하고 싶은 건 누구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임금의 공정한, 그죠? 임금님의 공정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를 우리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탕탕평평가,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정치해 주세요라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다음 26수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26수 갈게요.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여러분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별표. 시험에 낸다면 아마 여기는 꼭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낸다면요, 우국가를. 자, 왜냐면 뭐 낼만한 게 여기가 정말 딱 낼만한 게 있으니까.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 돼 있어요. 자, 나라가 굳으면 A가 B하면 A-가 B하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끊어본다면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부분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조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을 거래요. 그러면 일단 나라라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럼 나라가 커요? 집이 커요? 나라가 크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굳으면 거기에는 집도 굳을 것이다. 그럼 결국 나라가 먼저. 그러니까 얘가 먼저야 한다. 먼저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이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좁은 것,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 안에 이렇게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집이고 이게 나라인 거예요. 근데 나라가 굳으면 요 안에 있는 거 자연히 굳겠죠? 근데 이 나라는 신경 안 쓰고 집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 집 빼고 나머지는 다 허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집은 나라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얘도 함께 무너지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집만 돌아보고 나란 일을 아니하네 라고 한 거 보니까 결국 나란 일이라는 것들은 국사, 나라를 돌보는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안 할까요? 앞에서 말했던 그 붕당, 일삼는 그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왜요? 집이라고 하는 게 내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집은 자기의 집. 쉽게 말하면 일로 올게요. 얘는 이걸 가야겠다.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 붕당의 이익,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란 일을 아니하네 하다가 명당이 기울면, 명당이란 것은 임금님이 아침에 조회를 하던 공간이니까 이 명당은 곧 나라가 올 수 있는 이 개념인 거죠. 같은 곳이에요. 그럼 명당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요? 명당 위에 집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럼 이 집은 명당이 기울어졌는데 어떤 집이 굳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니까 굳을 수 없다. 서리법인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나라는 이 국가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이 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붕당을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그리고 저기는 명당이라고 하는 거 있죠. 명당이라고 하는 일종의 임금님의 조회를 맡아보는 곳. 여기는 곧 나라를 얘기하는 거겠고요. 그죠?
그러면 나라를 명당에 비유하고 있는 거고 집을 붕당에 비유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는 26수는 기본적으로 비유라는 게 큰 핵심이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그리고 굳이 하나 쓰자면 뭐뭐 한다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정법을 이용해서 나라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집이 굳을 수 있겠는가? 서리법이니까 서리법은 우리가 영탄적 어조를 사용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탄식이라는 게 들어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고 다양한 것들을 쭉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해서 불고국사가라고 해요. 불고국사가 뭐냐면 나란히를 돌보지 않는 상황을 설명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불고국사가 나란히를 돌보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이 26수는 나란히를 돌보지 않는 그 정치인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 왔네요. 마지막 28수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그죠? 자, 가보죠. 마지막 28수예요. 자, 공명을 원하거든, 원치 않거든, 부귀인들 바랄수냐? 이게 뭔 얘기예요? 나는 공명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부귀도 원치 않아. 이걸 바랄 수냐? 그러면 안 바란다라는 거니까 서리법이죠. 그죠? 그렇다면 공명도 마이너스요, 부귀도 마이너스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일간목의 고초에 앉아 있어. 일간목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거 비슷한 말. 약간 유사한 말 중에 수간목이라고. 보통 자연 속에 있는 그 몇 칸 안 되는 집을 우리가 수간목이라고 하는데 일간목과 유사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초가집.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죠? 자, 고초에 혼자 앉아서 밤낮에 우국상시. 우국상시란 말은 우국이라는 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고요. 상시는 그릇된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릇된 시대. 나라 걱정. 이런 게 함께 들어있다. 요게 우국상시. 자, 못내 설워하노라. 너무 서러워요? 얘기한 거니까. 아까 처음에 28수는, 우기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요. 우국지정의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 다 드렸었죠? 이 부분은요. 그죠? 그래서 28수는 우리가 우국상시를 기본으로 해서 우국상시가다라는 말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라의 근심,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 다 했고요. 지금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표현기법도 설명 다 드렸으니까 만약에 내신 시험이나 이런 거 준비할 때는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핵심 정리예요.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우국지정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죄송해요. 여기는 신하들, 여기 이제 위정자라고 하는 거죠. 이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고 우국지정은 임금에 대한 염려, 걱정. 이 두 가지가 이제 틀을 이룬다라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서사는 우리 1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사는 28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2수부터 27수를 얘기한다라고 처음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다음 영탄법과 서리법이 유한의 둘다 등장했죠. 아까 막 감탄사, 영탄법과 서리법 많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정서를 강조하기에 쓰여있는 일종의 영탄적 어조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음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했다. 뭔데? 집일을 하면서 나란히를 안 하는 것들. 결국 이 집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 붕당의 이익을 얘기하는 거였고 붕당의 이익이었고 나란히라고 하는 것들은 나라 일종의 나라의 살림, 나라의 이익 이걸 얘기하는 거였는데 전체 이것들을 위하지 않고 얘만 위하고 있으니까 결국 얘가 무너지면 여기 있는 이 나란히는 우리가 근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이 무너지면 여기는 사사로운 것들, 사사로운 개인의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나라 걱정하는 마음과 현실 비판하는 마음이 둘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여기는 임금에 대한 얘기라고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겠고 현실 비판은 거기는 위정자들. 다시 말해서 붕당, 이들을 비판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포인트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 안에 정리를 다 한 것 같은데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우국가에 대한 것들은 잘 이해했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끝! 여기까지.
자, 고생하셨고요. 이제 선생님이 오늘까지 해서 우국과까지 해서 고전 시간을 5편 정리해드렸는데요. 경화여고 시험 범위는 6번까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고전 시간 6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하나 더 찍고, 그 다음 고전 산문 소설 파트인데 설화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6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일단은 내일부터 하나씩 조금 찍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갖고 일단 처음에 도민설화와 설신여설화부터 시작해갖고 그거 찍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뭐였더라? 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리고 뭐 공방전까지 해서 그런 것들 공방전이 아니라 곡순전까지 해서 하나하나 좀 찍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강의 들어보시고 강의 잘 들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에다가 강의 잘 들었다라고 피드백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 더 힘내서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3학년 10반 학생들은 수업 때 뵙도록 하고요. 다른 학생들은 강의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